네,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이 외국인들이 1조 원대의 매물을 내놨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뒤로 좀 밀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올해 2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이탈에 오늘 코스피도 2,666선에 개장을 했는데 이후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간밤 미 국채 입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달 만에 4.6%를 돌파한 점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더불어 오는 31일이죠. 이제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의 관망세가 커지면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PCE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으면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네.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1조 원대 매도를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산 거에 비하면 아직 들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제 매각을 가지고 뭐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슈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소식에 삼성전자가 3%가량 내렸고요. 외국계 IB 일부는 관심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 두 가지 이유가 삼성전자의 하방 압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선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아시아 인공지능 수혜주 추천 목록에서 삼성전자의 이름은 빼며 외국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의 문제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멈췄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월을 제외하고는 1월, 3월, 4월 2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지만 네. 이제 5월 들어서는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선언하며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사측이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즉각 파업에 임한다며 네. 오는 6월 7일 단체 연차 사용 지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측과 노조 측 지난 1월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는 것과 라인이 멈추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만약에 라인이 멈춘다라고 하면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닐 테고요.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데도 있겠죠. 네,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이 와중에 외국인이 네. 담은 종목은 무엇일까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SK 하이닉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5월 들어 하이닉스를 1조 7천억 원 순매수하며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55.56%까지 올랐는데요. 네. 우호적인 수급에 고공행진하던 SK 하이닉스, 오늘은 대외적인 악재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이제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도 외국인의 네네. 러브콜을 함께 받는 모습이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1,5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순매수한 모습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 선도 업체로서 이제 선도 업체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후발 업체들의 장비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AI 수혜주로 떠오른 LG전자에도 관심을 네. 두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AI 열풍으로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시장이 부상하는 가운데 LG전자가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LG전자는 최근 미국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5만 냉동통 규모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새 데이터 센터 공급 이력이 많다. 또 네. 사업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화장품주들의 약신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화장품주가 한 번 이제 모멘텀을 얻고 나서 10년간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을 보니까 23억 달러,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업종에
두 번째 빅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도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에는요, 중국 시장이 화장품 기업의 실적 효자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처럼 예측 불가 변수가 없다는 게 또 긍정 포인트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해외 수요가 일부 고가 브랜드에서 한정됐는데요. 지금은 선 제품, 또 쿠션 파운데이션 등으로 네네. 다양해졌습니다. 제품 다양화에 힘입어 화장품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사 개발 생산, 즉 ODM사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네. ODM사는 화장품을 직접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바 등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대형사보다도 이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네.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소형 화장품사는요, 인디 브랜드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최근에 글로벌 화장품 시장도 이제 글로벌 화장품사들도 한국의 ODM사를 통해 생산에 호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ODM사들도 관심이긴 한데 실리콘2라는 회사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무려 5배나 주가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더 높은 걸 제시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여러 화장품 종목 가운데 이 실리콘트가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올해 들어 5배, 또 딱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0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네. 그간 너무 올라서인지 오늘은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리콘트는 다양한 국가의 유통망을 구축한 점이 이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에서 국내 화장품들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리콘트는 한국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직매입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화장품 전문 유통 기업인데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네.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해서 미국의 아마존 등 기업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93%로 현재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현재 물류 창고를 분류해 지사 운영, 물류 네. 시스템까지 구축한 유일한 회사로 꼽힙니다. 이에 실리콘트의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요. 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이후에도 호실적이 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 회사의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들의 실제 목표가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야기해 주신 대로 목표가를 네. 올린 곳도 있고요. 또 어느 곳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리콘트가 5월 들어서요. 오늘을 제외하고 단 2거래일을 빼고 상승 마감에 성공한 걸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일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약 17배 큰 소매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이 높은 실리콘트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네. 실리콘트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요. 미국향 매출은 지난 2020년 200억 원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00억대를 기록하더니 네. 2025년에는 무려 3,4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의 수요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국가의 소비 성수기가 하반기인 점을 감안을 하면요. 네.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불어 실리콘트는 올해 6월 미국의 1호 오프라인 매장인 모이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상승 속도하고 주가의 상승 속도 얼마나 맞춰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2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